오늘은 지방 소멸과 또 회생 파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집사에서는 지금 회생 파산에 대해서 1년, 2년 정도 구조조정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에 많이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좀 아쉽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대한건설협회에 나온 전국종합건설업회 현황 회원 명부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에 지방에 있는 조그만 회생 건설사들은 모두 구조조정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서울 집값이 좀 오르고 있지만 사실 지방 집값은 오히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인구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답이 없는 거죠. 이 추세는 사실 아주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지 않는 한 바뀌지 않을 것이고요. 인구가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과 논리적으로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안 팔리는데 지방에 있는 집을 공급하는 건설사가 좋을 리가 없겠죠. 이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경쟁 건설사들이 모두 도산을 하고 자기만 남아서 그나마 먹을 게 생기는 경우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로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데 해외나 아니면 서울로 올라와서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 건설사와 지방에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회생파산 서비스를 좀 해보기 위해서 좀 준비 중이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오송역에서 지방에 있는 충청권 이남에 있는 그런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회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회생파산 아카데미를 오송역에서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 법무법인의 영업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구조조정을 빠르게 해야만 새로운 방향으로 또 혁신이 이루어지고 자본이 들어가서 새 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본이 사실은 부동산에만 잠겨 있는 것은 크나큰 문제라고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산이 지금 부동산에 가는 이유는 돈은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은 확실하게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별로 없는 것이죠. 주식은 무섭고 창업은 더더욱 무섭고 그렇다고 해서 돈으로 갖고 있자니 화폐의 가치가 구매력이 계속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계속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월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월세와 부동산 매매 가격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이런 매매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그 월세가 이제 아직 오르지 않은 게 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이상한데요. 예를 들면 압구정이라든지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가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100억 원에 대해서 연 5% 이자를 하면 연에 5억인데요. 5억이면은 한 달에 어, 얼마 정도가 5천은 아니고 한 4천만 원 정도를 내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4억 8천이 되죠. 그래서 한 달에 4천만 원의 월세를 내고 압구정에 있는 이제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됐겠죠. 아니면 한남행동의 더 힐이라든지 나인원 한남 같은데 100억짜리 아파트 그 아파트에 산다, 거주한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좀 사실 불가능한 게 아닌가.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기업에서 비용으로서 월세를 법인이 임대를 하는 경우는 모르겠는데 개인이 그냥
본인 자산 중에 월 4천만 원씩을 거주비에 사용한다? 이거는 좀 믿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좀 많이, 그, 가격이 아직 좀 거품이 끼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이 국제적인 도시가 돼서 외국에 있는 많은 아까 말한 대로 다국적 기업의 임원들도 여기에 오피스에 다니기 위해서 여기 한국에 거주하고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그 가격은 인정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지금 부동산에만 자금이 몰리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 부동산도 사실 거주용 아파트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상가들은 너무나 많은 그 수요가 임대 수요가 아니라 이제 임대를 하려는 그런 지금 표지판이 너무 많이 붙어 있고 지금 공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실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반면에 거주용 부동산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어찌 보면 약간 기형적인 현상이 잠시 되고 있습니다. 이게 2, 3년 갈지도 모르겠고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긴 트렌드로 봤을 때 장기 투자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새 나갔는데 지방 건설업체에 대한 회생 파산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지방에 있는 법무사, 뭐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그리고 그 회생파산 사무실에 있는 사무원들은 그 조만간 7월부터 오송에서 열리는 저희 로집사 회생파산 얼라이언스의 뭐 아카데미에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설업과 관련돼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신탁사와 대주단 사이에 이제 핵폭탄급의 또 그런 판결도 있었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기저기서 뭐 얘기가 많은데 근데 결론은 은행이 이겼다는 겁니다. 대주다는 하여튼 신탁사와 시공사가 다 책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신탁사는 또 아마 시공사에게 모두 책임지라고 할 것인데 그럼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계약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선 거꾸로 시행사가 제일 먼저 도산을 하고 그다음 시공사, 신탁사 이렇게 순으로 이제 도산이 되지 않을까, 회생 절차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생과 관련돼서 본인이 위기가 왔을 때 이런 플랜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장에서 오랜 시간 M&A 업무를 했던 김광일 부회장 홈플러스의 지금 대표이사인 관리인도 결국에는 이제 타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생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리를 하지 않고서는 이제 채무를 변제하거나 강제집행을 그, 업- 면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법률적인 판단을 고민하다가 했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채무자에게서 유일한 뭐 어떤 법적인 해결이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음, 오송에서 수요일 저녁마다 열리는 회생파산 아카데미에 많이 참여해 주십사고 이렇게 유튜브로 알려드리게 됐고요. 요 회원 명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만간 여기 자료가 있는데 저희 리플렛과 브로셔를 우편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많이 좀 봐주시고 최악의 경우라도 살아날 구멍이 있다. 그리고 전문가한테 한번 상의하는 게 정말 본인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나은 선택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